25쪽 이제 유마일이 가전연과의 대화를 하게 됩니다. 가전연 존자는 부처님 제자 중에서 우리가 이제 10대 제자들 무슨 제일 하는데 논이 제일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가 경율론 하면서 3장 수립 3장이라 그러잖아요. 경장, 율장, 논장. 부처님 초기 결집에서는 경장하고 율장이 결집된다면은 나중에 이제 부파불교 시대에 와서 이제 3장 하는 논장이 결집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부처님 때 이미 이 논에 대한 형성이 이루어졌고 왜 논이 형성됐냐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더 잘 전승하고 그 다음에 알리기 위해서 이 논이 형성되는 거죠. 부처님 스스로도 그리고 우리가 일단에 논했을 때 법수, 즉 부처님 가르침을 숫자로 우리가 삼법인 사성제 할 때 숫자로 표현한다든지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이제 그렇게 법수대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우리가 37가지 보리분법처럼 37가지로 개념지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화시켜서 형성 사람들한테 알린다든지 이게 싹 다 논에 대한 기본적 기초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이미 그 논에 대한 그러한 형성을 부처님 스스로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제자 중에서 이제 가전년이 그 논에 대한 논의를 가장 잘 한 제자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전능과 그 다음에 유마일과의 대화입니다. 불고 마하 가전년 하사대 부처님께서 가전년에게 이야기하기를 예행ye 유마일 문질하라. 네가 유마일에게 병문안을 가라. 가전년이 백불원하되 부처님께 뭐냐면 말씀드리되 태준이시여 불감ye 피문질이 저는 유마일 병문안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소이자 왜 그런가 하면은 억념하나니 기억하나니 석재 예전에 불위 제비구하야 약설법요 어신을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약설법요 법요를 간략히 말씀하시기를 법의 요점이죠, 그죠? 법의 요점. 아까 우리가 법수의 체계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이런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및 족법 다 이런 것들이 법수에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점을 간략하게 말씀하시거늘 아직 어후에 내가 그 부처님 말씀한 연후에 부연기이하되 그 뜻을 부연 설명을 하되 위 무상의며 무상의 뜻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며 고의며 고의 뜻은 이런 것이며 공의 뜻은 이런 것이며 무아이며 무아의 뜻은 이런 것이며 정멸의라 하니 정멸의 뜻은 이런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많은 비구들에게 하고 있으려니 장면을 보면은 가전연하게 이야기했다지만은 불교의 그런 형태들 지금 북파불교 시대에 이렇게 개념지어서 이야기하던 그러한 시대에 시의 유마일이라고 사람을 하냐면은 가상의 인물을 내세웠지만 대승불교가 그러한 논의 즉 개념 짓는 불교에게 이야기하기를 레이언하되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유가전년이 오직 가전년이여 무의생멸심행으로 설실상법이여다. 생멸심행이라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변덕스러운 마음이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 가지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생멸심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 없이 설실상법이여다. 실상법을 설할지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네가 개념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개념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상법을 이야기하는 거야. 실상법이 아니라 보는 거야.
실상법이 아니라. 그럼 도대체 실상법은 뭐냐? 이런 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어디 갔다 오다가 뭐야 지방이니까 라디오 주파수 맞추기 싫어서 휴대폰 안에 있는 옛날 올드팝을 듣고 왔단 말이야. 듣고 오는데 그 올드팝이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여러 가지 좋은 노래들이 있잖아요. 예. 그 좋은 노래 우리한테 익숙한 거지. 요즘 애들이야 케이팝 시대에 살지만은 우리는 케이팝 시대에 살았어. 안 그러면 그냥 팝의 시대에 살. 팝이라는 건 미국 노래. 빌보드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때 빌보드 차트에 뭐 몇 등 올라가는가 초미의 관심사였고 그래서 뭐 2시에 데이트 하는 프로에서 맨날 이야기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추억들이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래서 그걸 흥겹게 듣고 왔는데 실은 그 나는 노래를 들은 거야. 아니면 숫자를 들은 거야. 노래를 들은 거야. 숫자를 들은 거야. MP3는 노래를 숫자로 표현해서 전환해서 다시 그것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노래처럼 우리가 노래라고 착각하고 듣고 있지. 그 안에 신호 변환 방식은 숫자입니다. MP3라는 것이. 그러니까 신호 변환 방식이 숫자거든. 그러니까 노래를 뭘로 표현한 거야? 숫자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노래가 철저히 숫자로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MP3라는 뭐냐 변환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옛날 LP 같은 경우에는 노래 따라 팔을 깎았잖아. 울퉁불퉁하게. 그렇다면 이건 지금 디지털이라는 거 뭐야? 판을 깎아가 요철이 있는 거야? 숫자로 자작 돼 있는 거야? 숫자로 돼 있는 것을 다시 변환시켜서 우리한테 노래로 들리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MP3 파일은 우리가 좋은 음향기계의 파일의 플레이를 재생을 시키면은 좋을까 안 좋을까? 음질이 툭 떨어집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다른 뭐 디지털 파일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 숫자로 듣는다고. 다시 말해서 그런 노래조차도 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숫자라는 것은 표시할 수 있는 거죠.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숫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수학의 세계는 이 세상을 뭐로 표현할 수 있어? 모든 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수학의 세계입니다. 수학의 세계입니다. 그 수학이 이제 모든 학문의 기본이 되는 거지. 뭔가 표현할 수 있었을 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언어로 하는 것이 정교하지 않는데, 숫자라는 것의 추상적 덕목을 사용하면은 그 표현 양식이 뭐 운동 양식이라든 뭐 운동이든 뭐 속력이든 뭐든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수학인데, 이게 이제 물리학이 수학이라는 학문을 채용해가지고 물리학을 이론을 이야기하려고 그러겠죠. 결국 물리학에서는 다 해보니까 이게 숫자로 다 해서 수학으로 물리의 세계를 다 표현할 수 있대 없대. 물리학은 물리학은 숫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양자나 내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플렉탈 하잖아요.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개짓 하면 뉴욕에 폭풍과 친다며. 이게 확률이나 이런 것들로 쭉 가는데 이게 무슨 이게 확률이 어떤 확률이 있겠냐 하는데 그런 것들을 블랙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이야기하는데 불확실성이라는 이야기로 그냥 마무리 짓잖아. 그럼 불확실성이라는 이야기는 뭔가 표현 있다라는 것으로 구체적인 기호나 이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게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수학은 모든 것을 수학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수학적 체계고, 물리학은 수학의 도구로 사용하다 보니까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데까지 간 거야. 자, 불교는 인간이나 세상이나 요걸 다 말로 설명할 수 있대요, 없대요?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설일체 유무는 일체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체유라는 거예요. 그지? 일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설일체유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마경이나 반야경에 모든 대립하는 부파불교는 설일체유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설일체유부는 그럼 뭐하고 비슷하겠어? 이 수학적 느낌하고 비슷한 거예요. 수학적 느낌하고. 그러니까 뭔가 불교가 도식화가 되고 체계화되고 개념되고 이런 거지. 근데 지금 이 유마경 같은 우리 지금 이런 대승경전 내지는 반야경 유의 경은 말할 수 있대, 말할 수 없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라고 그랬잖아. 불가설, 불가사의. 불가설, 불가사의는 말할 수 없다는 거야.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겁니다. 아예 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게 궁극에 가면은 그 궁극은 말할 수가 없다. 생각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역학은 사람 머리로 이해가 된대요, 안 된대요? 양자역학을 전공하는 모든 학자들의 공이 이거는 인간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을 초월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엄연한 현상이잖아. 엄연한. 여러분 지금 어제 나는 이 내비 일을 잘 옛날 방식의 쌍팔년도 운전이라 내비 들으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길로 가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렇게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쭉 오잖아요. GPS라는 게. 그래 이게 싹 다 어떻게 전자신호를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잖아. 그거 해요. 안 그러면 지금 그 내비게이션에 여자와 이야기 듣고 오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해가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이해 체계에는 그냥 살긴 사는데 그것까지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것까지 이해할 필요가 없이 그걸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것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도 살 수는 있는 거거든. 살 수는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거에서 이제 서로 대립해서 이 논의가 막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 말할 수? 그러니까 설일체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체가 있다 없다. 일체유에 반대하려면 일체무라고 해야 될 거다잖아. 그게 아니라 일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아니 일체를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하고 말할 수 있는 거하고 말할 수 없는 거하고 대립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뭐냐면 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있는 것은 단이란 하나겠어요? 여럿이겠어요? 있는 것은 단이란 하나 같으면은 일체라는 이야기도 없겠지. 일체라는 것은 여럿이라는 거잖아. 단이란 하나 같으면 only one이지 그냥.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이 일체라는 것은 여럿이라는 얘기. 나중에 이제 그 장면에 가면 내가 이것에 대한 그 사람들이 뭐 막연하게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근거를 댑니다. 이 모든 논의가. 그래서 일체라는 것이 여럿이라는 거야. 여럿이라는 거야. 자, 재밌어요. 여럿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체가 이쪽에서 뭐라 그래요? 여럿이 돼요? 공하돼요? 공하다 이야기입니다. 일체가 여럿이거나 어쨌거나 간에 그 여럿의 뭐냐면 배경은 다 공하다는 거. 그러니까 일체가 여럿인 것을 논증하겠지. 여럿의 각 개념을 이야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법수가 75법이니 100법이니 이렇게 막 간다면은 75법 위에 100법이에요. 제법 개공이야. 제법 개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럿인 건
여러 개를 이야기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는요, 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럿인 것도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일체가 여럿이라고 할 때 그 일체를 요소로, 여럿인 요소, 공통의 뭐냐면 내용을 가진 요소로 분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그 요소가 각 개념 지어져 있다면은 공은 개념일까 개념 아닐까? 공은 공도 개념입니다. 이쪽은 개념이 여러 개고 요거는 개념이 공이라는 뭐냐면은 하나의 개념이에요. 개념이 여러 개가 하고 하나. 근데 이 공이라는 표현이 부처님 때는 이렇게 널리 사용되지 않았는데 왜 공이 대도하느냐? 이거는 이제 다른 시간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붙습니다. 자, 요소가 여러 가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괴로움 이야기 하잖아요. 괴로움에는 괴로움 하나일까요? 괴로움의 양상이 여러 가지일까요? 그래서 그 괴로움의 원인을 찾죠. 원인을 찾으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뭐죠? 그냥 기초 교리 시간에는 가래와 집착이라 해요. 가래와 집착의 주체는 뭐죠? 나죠.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은 뭐죠? 네, 납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와 집착을 양산하는 납니다. 나. 그러니까 괴로움으로 따지면은 괴로움은 여러 가지겠지. 근데 괴로움의 원인을 따지면은 가래와 심리 현상에서는 가래와 집착, 관념상에서는 납니다. 나. 관념상에서는 그 원인을 따져 봅니다. 따져 보는데 그럼 나는 무엇인가라고 했어요. 나는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오온이를 나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온만 하더라도 다섯 가지잖아. 예? 온이라는 말을 빼도 온이 쌓였다는 건 말을 빼도 다섯 가지가 되잖아. 다섯 가지가 되잖아. 그래서 그것을 나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지. 그러면 다섯 가지로 나누면은 색에 대한 괴로움이 있을 거다뇨. 당연히 색에 대한 괴로움이 있겠죠. 우리 육신에 대한 괴로움이 있지. 수에 대한 괴로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에 대한 괴로움도 있겠죠. 상에 대한 상대적 하는 것들이 수는 상대적이요, 절대적이요.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느낌은 내가 그냥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교 상대할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당장 딱 접촉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상만 하면은 상대적입니다. 관념은요. 근데 그 사람의 선천적, 후천적 뭐냐면은 기질, 성질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양태식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섯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괴로움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괴로움을. 그러니까 그게 색수상행식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없어요? 육신과 수상행식의 예? 심리작용은 분명히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있어요, 그죠? 있는 겁니다. 요걸 나라고 생각하고 이것 중심으로 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면은 자, 그냥 이거에 대한 논증은 내비두고 반야시경 처음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견, 오온, 개공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온의 즉 괴로움의 원인을 따진 거야. 괴로움도 공하다는 거야. 괴로움도 공하다는 쪽으로 갑니다. 괴로움도 공하다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증하려는 노력이야. 안 그러면 초월하려는 노력이야. 이것에 있어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자세가 달라지는. 그래서 뭐냐면은 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가잖아. 오온이 공한 것을 조견 통찰해서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넜다, 넘어섰다, 초월했다.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쪽은 뭐냐면은 오온이 공한 것을 통찰할 줄 알아야 돼. 한쪽은 색수상 행식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에 있어서 가려와 집착을 여여야 고통이 해결돼. 둘이 접근하는 자세가 다르잖아. 접근하는 자세가 다르잖아. 어느 게 더 이득이겠어요? 오늘 차츰 경 읽으면서. 우리는 뭐 대성불교에 하도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통찰하면은 뭐 코라는 게 공한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나 내지는 듣기가 편하겠지. 과연 그럴까? 이러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전녀는 무상의 뜻이나 고의 뜻이나 공의 뜻이나 무아의 뜻이나 정멸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시의 유마일이래 이양하되 유가전년이시여 무의 생멸심행으로 설실상법이다. 실상은 오온이 아무리 쌓인다고 하나 그것은 있는 거야, 임시적으로 쌓여 있는 거야. 임시적으로 쌓여 있다 이렇게. 자, 지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몸뚱아리나 마음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의 제한을 넘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설 수가 없지. 제한을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는 내 몸뚱아리에 한정되어 있고 나는 내 지금 안에 있는 마음은 내가 이 몸뚱아리와 같이 하고 있는 마음은 내가 쓰는 것 안에서 한정되어 있는 거야. 한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안에서 나는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끼고 사는데 이 느끼고 있는 괴로움을 왜 나는 이걸 괴로움으로 여기고 이걸 왜 즐거움으로 느끼느냐 해서 이 안에서 다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적 삶을 고쳐야 돼. 라고 하는 관점이 하나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았으니까 내가 30년 만에 어제 사진 보러 갔다 왔는데 30년 만이라니까 그렇죠? 93년 4년도에 이제 내가 가봤으니까 30년 만에 이제 그 자리를 처음 갔는데 이게 내가 왔던 곳 맞나? 라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 아니요. 그때 나라는 사람하고 지금 나라는 사람은 같아요, 달라요? 일단은 물질적으로 같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면은 그때 가지고 있던 세포나 모든 거는 뭐 지금 다 날아갔으니까. 우리가 얼마 지나면 우리 몸뚱아리 모든 세포나 이게 다 그냥 갈이 된다잖아. 우리가 뭐 짐승들이 털갈이 하듯이 세포도 다 가리가 된대. 그래 이래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던 생각은요 많이 바뀌었겠죠. 많이 바뀌었겠지. 요 정도만 보더라도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집착, 가래 이런 것은 지금 보면은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거 가지고 고민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야 돼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어제 탁 그래서 내가 그 구린콘도 앞에 가서 딱 보니까 밑에 이제 군 마트가 있는데 군 복무 10년 이상 한 사람부터 들어갈 수 있게 해놨더라고. 나 꼴랑 3년밖에 안 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야. 물론 거기서 자니까 이제 티켓을 줘가지고 들어가기는 하는데
아, 그거 딱 보니까 10년은 하고 나올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툭 들었어요. 저도 10년은 해야 되나? 해서 그런 생각이 어, 들었는데 그때는요.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10년을 해. 이뭐내 동료들하고 후배들하고 진급 경쟁이라는 걸 하면서 살 필요가 굳이 있을까? 그다음에 또 한 2, 3년 살아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군인들이 전출을 갑니다. 이게 실컷 정들였다 정돼야 돼요. 뭐 좀 가리큰가 하면 어디 도망가고 좀 이절 운영할까 하면 내가 다른 데 가야 되고 이게 뭐 난장판이야. 어. 이게 뭐 재미가 없더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때 할까 말까 그때 당시로는 에이 하지 마 했는데 어제 또 군대 맡아서 10년 했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나고 보면은 그때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니었는데 그때는 막 고민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고민이나 그 스트레스가 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나의 입장에서는 공해요 안 해요? 이 공하다는 이야기가 예? 공하다는 이야기가 실은 그게 내 기억에 없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또 전혀 아닌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하다라는 관점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이 관점이 형성이 돼? 공하다는 관점은 초월해야 돼. 초월해야 관점이 생깁니다. 내가 언제적을 봐야 돼? 30년 전을 바라보면 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공할 수 있어요? 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 달관적 자세가 돼 있으면 공할 수. 자, 달관적 자세가 돼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선택, 판단, 예? 추구를 하기가 용이할까 안 할까? 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잖아요. 즉 양자역학에 가면은 입자요 파동요. 입자면서 파동이지. 예? 그러면 파동적 관점에서는 파동이라는 게 초월이지. 누가 보는 사람이 있으면 입자지. 근데 관찰자가 무슨 파동이잖아요. 파동적 관점이라는 건 초월이라는 거야.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게 초월이지. 어. 초월적 상황에 가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가 있잖아. 그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현재적으로 살아갈 때 그게 우리가 달간적 자살하면 용이할까? 그게 오히려 불편할까? 예, 여러분들 옆에 도사 끼고 살면 여러분 속 터져 죽습니다. 도산어대 절에나 있어야지. 예? 여러분 남편이 도사 뭐 아니 이럴까 하면은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 우리 뭐 저녁에 뭐 먹으려면 아무거나 똑같은 이야기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달간적 자세 공하다는 것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잖아. 공한 자세는 초월적 자세야. 초월적 자세로 보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응? 무슨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 달간적 자세가 구태여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분석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는 나예요. 문제는 나예요. 이 나의 집착과 가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나의 이기심의 문제야. 이기심의 문제. 그 이기심을 넘어서려고 하는데 그게 원인인데 너무 분석하다 보면은 나는 뭘 선택할 수 있을까? 가만히 있어야 될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공한 것도 문제지만은 결국 문제는 나잖아. 그럼 나는 뭘 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도 있죠. 다 문제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실상법이랄 때 실상법을 뭘로 보느냐니까 실상은 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실상이라는 것은. 실상은 업이기 때문에 생멸이 있어요.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에요. 업이라는 건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움직임이라는 것은 생이에요, 멸이에요.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에요. 움직임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닙니다. 움직임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닙니다. 그 움직임에 내가 주체적, 주관적 관점을 집어넣는 순간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에요. 생이에요, 멸이에요. 생이기도 하고 멸이기도 합니다. 아까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관찰자가 있어 입자가 된다 했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서도 주체가 있으면은 생이고 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가 있으면은요, 이전의 나가 있고 이후의 나가 있습니다.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도 생기고 공간도 생깁니다. 그런데 나라는 이 주체적 관념을 빼내버리면은 시간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 공간 없어집니다.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닙니다. 그냥 변화의 연속입니다. 변화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실상을 업으로 놓고 있느냐, 이 실상을 나를 포함시킬 거냐, 나를 빼버릴 거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결국 우리 대승 반야 공간도 나를 제거시키지 않습니다. 완전히. 나 주체가 없으면은 실은 세계를 해석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읽어보면은 가전연이여 제법이 필경의 불생불멸이 제법은 필경에 반드시 결국 불생불멸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죠. 제법은 우리가 객관 대상으로 보면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죠. 객관 대상으로 보면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닙니다. 오늘까지도 굉장히 추운데 그냥 어제 바람 왔는데 볼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추운데 이 추위가 그대로 있어요. 추위가 물러가요. 추위는 멸했지만은 예? 추위는 멸했지만은 따뜻한 기운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따뜻한 뭐냐면은 기온이 오는 것은 따뜻한 기운을 회복했다 그러는 거야. 생겼다 그러는 거야. 추위가 물러갔다 그러는 거야. 하나의 지금 현상에 추위가 지금 누그러지는 것 안에 현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가 있잖아요. 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멸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닌 이유죠. 필경의 불생불멸이. 그래서 객관 대상으로 보면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을 사니까 나는 살고 있다, 나는 죽었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객관 대상을 인류로 보면은 인류는 살고 있어요, 죽고 있어요. 인류는 그냥 생존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생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살고 죽지만은 객관 대상에서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사는 것도 맞고 죽는 것도 맞습니다.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지죠. 유지. 유지라는 것 안에 생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닌 것이 시무상의요. 무상의 뜻이요. 바로 무상의 뜻이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것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한다고 했을 때 그 변화에서도 내가 있으면요. 변화의 한가운데 나라는 관념이 있으면 변화가 달라지는 거지. 근데 그 안에 나를 빼버리면은 변화한 거야. 달라진 거야. 그 역시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그 역시도 그런 겁니다.
변화라는 것도 주체가 있을 때 변화라는 말이 있겠죠.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건 항상함이 없다라는 것은 항상 하지 않음도 없다는 얘기. 항상함뿐만 아니라 항상하지 않음도 없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초월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초월적 관점. 그러니까 세상은요. 세상은 지구에 이렇게 태양계를 뺑뺑뺑뺑 돌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돌았을 것 아니요. 천년, 만년, 1억 년 전에도 이렇게 뺑뺑 돌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돌았는데 그 동거에서 지금 도는 것이 그 돈 것에 흔적이 쫙 있는 거야. 그러면 그 흔적은 다 지나간 거야. 지나간 거지. 그걸 또 우리는 변화라고 이야기하지. 근데 딱 보면은 지금 현재는요, 이 돌고 있는 현상만 있는 겁니다. 돌고 있는 현상만 있는 거지, 과거에 다 돌았던 자국들이 있는 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딱 순간에는 이 장면만 있는 거지. 이 장면만 있는 거란 말이야. 아니고 그 이전의 장면이 있다면은 지금의 장면은 달라진 거지. 지금의 장면은 달라진 거지. 근데 지금의 이 장면은 그 이전의 장면과 비교할 수 있는 장면이야. 그냥 이 장면만 있는 거야. 이 장면만 있는 거죠. 이 장면만 있기 때문에 항상한 거요, 무상한 거요, 항상한 것도 아니고 항상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항상한 것도 아니고 항상하지 않는, 항상이라는 것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된다. 예? 이게 말을 넘어서는 거야.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럼 왜 변화한다고, 달라진다, 항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면 그게 기억 때문에 그렇죠. 기억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잖아. 이런저런 흔적을 뭐냐면은 뒤져보니까 그렇게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잖아. 아니고 지금 오늘날은 우리가 뭐 기기들이 발달해가지고 휴대폰에 온갖 사진 다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는데, 옛날 우리가 20만 년 전에 신석기 시대로 가봅시다. 그러면은 신석기 시대에 그 사람은 상이냐 무상이냐에 해당돼요. 안 그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하고 무상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면 그것을 견줘볼 그게 없지. 그런데 이제 남하고 보면은요, 아이들이 커지요, 계절이 바뀌죠. 대상 때문에 생각이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실상이란 말은 굉장히 뭐라나, 구체적으로 실상이, 이거는 허상이고 실상이 있다면 문제는 쉬워요. 여러분들은 내가 설명하듯이 물에매 없다라며, 제발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면은 난 없다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볼 수 있대. 우리 추상이래. 우리 추상입니다. 없다라는 것은 개념이고 관념이고 추상이에요. 없다라는 것은 개념이죠. 여러분들 다 없다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그걸 여러분들하고 내가 없다라는 말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관념은 다를 수가 있잖아. 근데 없다라는 것은 이야기하면 동의하면서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념과 관념의 차이입니다. 관념은 다를 수 있으나 개념은요, 모두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없다라는 것이 개념인데 그 개념은요, 개념 속에만 있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을 실제한다라고 논증해낼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것도 내가 없다라고 깨달았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큰일 나요. 내가 없는 거야. 예?
내가 내가 없다라는 추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추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없는 경지, 절대무의 경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 무가 그러면 없는 거 있는 게 되는 거야.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무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불교는 간단해요. 실상을 허상 내비두고 실상이 있다라고 하면 간단하지. 이 실상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천국이라고 하고 유토피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게 있으면 그냥 간단해요. 이건 허상이고 이게 불변의 실상이라 했잖아.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간단해. 간단한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야. 아니면은 이 불변이라는 것도 아까 보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변하지 않는 거야. 내가 관찰하거나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유토피아라는 것도 내가 가보지 않으면은 유토피아라는 말도 그럼 관념이 지나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막 되면서 실상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불교의 실상은 그게 아니야. 실상은 뭐죠? 언서를 떠나 있어요. 언서를 떠나 있다는 이야기는 그죠? 우리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오늘 어렵죠, 그죠? 쉽게 이야기 그냥 쭉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대충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게 제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락 지금 까는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오수음이 통달하여 공무소기가 시고이오. 오수음이 오온이죠. 오온. 오수음이 오수음을 통달하여 오온을 통달하여 보니까 오온을 통달하니 공하야. 오온 개공이라는 얘기야.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오수음 통달 공 하는 게 무속이 일어나는 바가 없으며 오온을 가만히 통달을 해보니까 오온을 관찰해 보니까 그것이 다 공해. 공하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온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 변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착각이고 오온이 철저히 변해 있어. 오온이 철저히 변해 있어. 변해 있어 보니까 그 오온이 계속 유지되어서 있는 거야. 안 그러면은 생멸을 거듭하는 거야. 예? 생멸을 거듭하고 만약에 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진행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온이 있는 거야. 오온이 진행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온의 진행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온의 진행 방향이 어떤 거죠? 오온의 진행 방향이 생존의 방향으로 오온은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오온은 어떤 방향으로? 생존의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오온의 생존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노력은 오온이 생존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그 노력은 유효할까? 결국 무효로 그칠까? 네, 우리는 모두는 생존을 지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는 유효한 노력을 할까? 그러면 결국 하루아침에 무효가 될까? 하루아침에 무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나는 계속 유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보니까 이 노력은 실은 실다운 게 아니야. 결국 무효로 가기 때문에. 그럼 유효의 노력은 뭐야? 유효의 노력은 뭔가 효능감이 있었을 때 유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유효의 노력은 뭐냐니까 연기적 노력이라. 오온의 노력은 연기적 노력이에요. 물론 그 오온의 노력도 연기적입니다. 연기적이라는 이야기가 내 안에 그 인연관계를
종속시켜 놓은 거지. 2년 후에 나를 태운 것이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인연을 종속시키니까 그 인연은 무효로 귀착되고 마는데, 아니고 유효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그 유효한 노력이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개정해라고 해요. 유효한 노력이 개정해라. 그러니까 오늘 통달해보니까 무속이, 이게 지금 내가 어떤 일어나 계기를 뭐 이거 해야 될까, 그 계기가 무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고의, 그게 바로 고라는 얘기야. 오온의 노력이 결국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공하여 무속이, 예? 일어남이 없어. 뭔가 세울래도 세울 게 없어. 이렇게 해서 뭔가 결과가 남아야 되는데 결과가 남아요, 안 남아요? 결과가 남다면 탐진치가 남아. 그래서 이 결과라고 할 수 없는 게 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고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들을 위해서 한 거야, 자기를 위해서 한 거야. 나를 위해서 한 거거든. 근데 자기는 뭐야? 지금 아들을 위해서 한다고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이나 나라는 관념은 실은 공하다고. 아들과 나라는 관념은 공하단 말이야. 공한데도 뭐야? 최소한 내 아들로 안 보고, 예? 엄마 자식이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라고 봤을 때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합니다. 엄마한테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아소,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관념이 강하잖아요. 아들은 엄마의 관념으로 가져서 그래 나는 엄마의 아들이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날까요? 나는 납니다. 당장 내 아들이라는 관념은 누구한테 속해 있는 거야? 엄마의 관념 속에만 속해 있는 거야. 나중에 되니까 내 아들이 됩니까? 늙은 할망구가 됩니까? 늙은 할매가 됩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죠. 근데 내가 나이 들어서 그 엄마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예요. 옛날 의지 않는 엄마예요. 안 그러면 보살펴야 되는 엄마예요. 보살펴야 되는 엄마입니다. 엄마의 내용도 달라지는 거죠. 내 아들은 내가 키울 때, 양육할 때의 내 아들의 관념이지, 그 관념이 계속 있다면 실은 뭐냐면은 아들, 엄마의 관념은 공하지 않은 거지. 근데 나중에 보면은 공한 거지. 나는 양육시킬 엄마이기도 하지만은 언젠가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안에 관념의 내용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기 때문에 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공하다고. 근데 안 달라지면은 괴로운 거죠. 안 달라지면은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냥 나중에 보살펴 주는데 보살핌 받아요. 아이고 난 됐다 니나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엄마들은 계속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뒤로 있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저 녀석이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전화도 안 오고 저거 마누라만 알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것이 언젠가는 다 어떻게 무속이 무효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고가 되는 거죠. 그것은 계속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시고의요. 그래서 오수음 통달해보고 오수음을 통달하니까 공이고 그것이 무속인 것이 바로 고의 뜻이요. 라는 말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고를 유마일이 이야기를 했다면은 엄마의 마음을 고쳐야 돼. 아들 마음을 고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뜯어 고쳐야 되잖아. 예? 엄마는 그 내 아들이라는 마음에서 해탈해야 되잖아. 어? 해탈해야 되잖아. 그럼 그 원인이 뭐야? 이래저래 따지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 예? 아니 그냥 남편은 그냥 별로 집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나는 그냥 아들 하나 의지해가지고 이때까지 살았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엄마가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원인이 더 있겠지. 결국 안에서 보면은 그게 자기 집착과 가래지. 그럼 집착과 가래를 끊으려면은 결국 나중에 죽을 건데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집착과 가래를 끊으세요. 하라고 끊어진다? 요 문제입니다. 이제 불교 수행에 있어서 달관적으로 해가지고 다 끊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유마경 읽으면서 유마경 읽으면 유마편을 막 들면서 읽어야 되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편들고 싶지도 않네. 그래서 제가 뭐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제가 또 뭐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 말이 맞아 이렇게 여러분 할까봐 이거 태클 거는 겁니다. 오수음통달하에 무속이 한다면은 여러분 무속이라도 고의 하면은 여기서 아이고 오도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고 뭐 이래 되든가 저래 되든가 거기에 내가 집착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개정해 해를 발휘해야 되겠어. 해를 발휘해야 됩니다. 해를 오히려 달간적 입장이 해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 제법이 구경의 무소유가 제법이 궁극적으로 제법 모든 존재 현상들은 무소유 소유할 수가 없어. 소유할 수가 없어. 그것이 공의 뜻이며 그것이 공의 뜻이며 제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름 지어지는 거죠. 내가 이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름 지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명칭은요. 예? 서로 서로에 의해서 이름 지어지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이름 지어지는 건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법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이 모습과 이 자리가 내 소유라면은 이렇게 있으면 되죠. 있으면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자리매김되어 지는 거지. 그게 우리가 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하다는 것은 연기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공하다라고 얘기해서 공의 첫 번째 뜻은 공의 첫 번째 뜻은 가능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하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얘기할 때 무자성이라는 이야기 하거든. 무자성. 무자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공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뭐라고 이름 붙이기 전의 상태가 공이죠. 공이지.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굉장히 방황하고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 어릴 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때 내가 참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부처님 만나서 좋았는데 아니고 그때 그냥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냥 법대 갔으면은 이렇게 안 사는 게 그죠? 근데 어떻게 그냥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너무 나를 잘 인도해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 말 듣고 내가 재수의 길로 들어가가지고 그때 좀 더 영악했어야 되는데 나도 모범생이라 선생님 말을 충실히 잘 들었다고. 우리 선생님은 뭐냐면은 그 사람은 이제 나를 공한 걸 본 거지. 그래서 타겠는데 너무 공해가지고 어떻게 돼? 불교로 타고 온 거야. 너무 공해가지고 이래 될 수도 있고 저래 될 수도 있잖아요. 쭉 이렇게 왔어요.
이게서 이 공허의 가능성이 나한테 지금 많이 줄어들겠어요. 다시 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다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규격에 뭐냐면 잡힐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공의 여지는 계속 있어요. 첫째가 무자성이라는 이야기는 가능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무자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원정사 만나고 이렇게 만나서 이런 인연 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유지를 더 하기가 훨씬 나은 상태로 가잖아요. 그래서 공의 이야기에는 연기라는 이야기. 공은 연기. 인연 생기하는 겁니다. 인연 생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도 있지만은 연에 따라서 생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원인이 더욱더 절대적이에요. 주변 조건이 더욱더 절대적이에요. 예, 이게 인도 무시 못하지만 연도 무시 못합니다. 뭔 이야기냐니까 같은 노란색도요. 노란색도 그 노란색의 채도나 명도에 따라서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예? 노란 계통이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건, 명도, 채도에 따라서 노란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그 인연에 따라서 예? 드러나는 모습은 환하게 달라집니다. 인연이라는 공예는 인연생기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 공예는 자유라는 뜻이 있어요. 네 번째 요 상황에서 그러면은 나는 수행하는 입장에서 공은 균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균형. 그게 왜 그러냐? 무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너에게 어느 쪽에 종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공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법 구경의 무소유가 시공의며 소유할 수 없다는 얘기는 가질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종속적이거나 한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공의 뜻이에요. 아무아의 이 불이가 시무아이며 나에 있어서 무아 나에 있어서 무아 나 없음이 둘이 아님이 시무아의 뜻이며 나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할 때 항상 제가 나는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죠. 충분 조건이 안 돼서 문제지. 나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뭐라는 게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는 이야기를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충분 조건을 가지지 못합니다. 충분 조건. 나라는 것에는. 그래서 지금 이대로이라면 이대로, 지금 이대로 하는 거 주체, 개체가 있는 거거든. 그 말에는. 그랬을 때 완전하다는 말은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런 말이 좋다고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말이 좋다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실은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지금 나에 만족해요. 에? 내가 희망하는 소구하는 나로 바뀌고 싶어요. 근데 그 소구하고 싶은 나가 있어요 없어요? 뭐하지? 소구하는 나는 뭐하잖아. 지금 그것을 희망하는 나는 나예요 뭐예요? 무죠 뭐하죠? 그게 나라면은 희망을 안 가지지. 희망할 자유가 있고 없지만은 상상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납니다. 상상할 자유가 있는 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기도 하고 무아이기도 합니다. 나이기도. 무아가 되어야 충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충분조건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이 아니에요. 나라는 관념이 있다지만 그 나라는 관념은요, 실은 무아라는 관념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왜? 이 나라는 관념은 추구,
계속 뭔가 추구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것은 무아의 덕목에 갑니다. 또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결국 추구하고 말 거니까 어떤 쪽이든 그 추구가 더 되든 덜 되든 하고 말 거니까 때로는 그게 추구가 아니고 수동적으로 끌려간다고 하더라도 그 나는 그대로 있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합니다.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무합니다. 그래서 나와 무아는 둘이 아닌 겁니다. 둘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필요 조건이지, 즉 나는 임시적 형태로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무아의 뜻이며 무아의 뜻이며. 그럼 여러분 나에 집중해야 될까요? 무아에 집중해야 될까요? 뭔가 무아에 집중하면 이익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나예요, 유아예요, 무아예요 이래 이야기하니까 유아면은 여러분 팔자는 못 고치는 거예요. 무아해야 팔자 고치래. 팔자 고칠래요? 막 이대로 좋아요. 이러니 또 이제 본전 생각 나가지고 큰일이야. 이 본전 때문에. 본전은 이때 결국 미처는 다 무효가 된대. 죄송하지만 미처는 무효가 됩니다. 본전이라는 거 없어요. 본전 생각하면은 생각할수록 손해요. 그래서 무아인 게 맞다고. 무아인 게 맞다. 근데 그 무아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안 그러면 내용이 없는, 에? 그냥 안에 아직 내용이 없는 그냥 관념의 말이야. 관념의 말이야. 그래서 무아로만 해가지고 다 되질 않아. 무아로만 다 되질 않아. 법본 불련커늘 법이 본래 불련 그러하지 않거늘 금즉 무멸이 지금 멸함이 없음이 시 정의 멸의라 한대. 법이 그렇다는 얘기는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닌 법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법이라고 되죠? 이야기를 하나 무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법설법이라 그러잖아. 무법설법. 법이 별로 그렇거나 금즉 지금즉 무멸 멸도 없으나 멸도 없다는 얘기 생도 멸도 없으나 없는 것이 시 바로 정멸의 정멸이니까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면은 말로 이야기하면 열반이 고요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고요한 상태. 그 고요한 상태는 가만히 있는 상태로 우리 착각할 수가 있잖아. 지난번에 한번 비유 드렸죠. 지구가 뺑뺑 도는데 가만히 있으면요. 돼요. 그 위에 올라탄 이상 뺑뺑 돌아야 돼. 뺑뺑 돌아야 멸입니다. 움직임 위에 타야 멸입니다. 정멸입니다. 아니고 움직이고 있는데 나 혼자 가만히 있으려면요. 정멸이에요. 시끄러워요. 소란이에요. 소란입니다. 시끄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하면서 자기 객관화를 이루는 작업 내지는 마음의 산매를 이루는 작업은 고요한 상태를 찾아가는 거래. 소란한 상태를 바라볼 수가 있는 능력이래. 소란한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소란하다. 자, 소란한 상태를 바라보는데 그 소란의 이유가 있죠.
내가 있다라고 해서 소란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나도 변화해요. 나도 변화하고 달라집니다. 근데 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지구본 위에 얘기했잖아. 달라지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려니까 소란한 거예요. 불만 많고 오만 많고 후회하고 소란이라는 것은 나는 가만히 내비두고 이쪽만 대상만 두고 지금 나무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소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움직이기 위해 올라타야 되잖아. 그 움직임 위에 올라타는 것을 우리는 정념이라고 합니다. 정념. 정념이라는 말은 당연히 사념이 있기 때문에 정념이라는 말이 있을 것 아닌가 봐. 사념이라는 말은 뭐죠? 삿된 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사념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우리는 계속해서 익숙해져 있죠. 우리 마음이 내 개인적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있어서 나도 모르는 내지는 나만 알고 있는 남들이 알아서 안 되는 마음을 쓰면서 살고 있잖아. 그걸 우리는 사념이라고 합니다. 사념이라. 근데 정념은요. 나도 알지만 너가 알아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죠? 나는 알지만 너가 알아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마음. 내가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쪽도 흔쾌히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에? 뭔가 표현했을 때 흔쾌히 받아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는 정념이라고 합니다. 정념. 그러니까 사념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에 너는 절대 알 수가 없고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사념은 사라져요. 왜? 나는 뭐냐면 한계가 있는 사람 보니까 그 사념은 사라집니다. 근데 정념은요. 나도 알고 너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흔쾌히 이야기해서 너도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라져요. 있어요. 사라지지 않고 나를 넘어서서 계속 있습니다. 정념은. 정념은 뭐예요?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을 넘어선 마음이야. 나의 마음을 넘어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가만히 있는 마음이야. 안 그러면 역동적 마음이야. 역동적 마음이다. 마치 물이 가만히 있으면은 고이고 썩잖아. 물은요, 흘러야지. 물은 흐르고 스며들고 해가지고 쭉 움직여 물이 깨끗해지잖아. 물이 깨끗해지잖아.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은 역동적이어야만이, 그것도 역동적인 게 자기 중심 말고, 예? 정념으로 역동적이어야만이 우리가 청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념 청정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멸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야. 안 그러면은 역동적 마음의 재창출이야. 정념의 재창출이야. 정념의 재창출입니다. 정념의 재창출. 그게 뭐냐면 정멸입니다. 열반은요. 보세요. 내 안에 원망심이 있는데 원망심이 다 부질없다라고 해서 떨어뜨려 놓고 아니야. 나는 원망하는 마음, 이거는 문제가 있고 이건 다 부질없어. 그래서 이 부질없는 마음을 난 넘어서야 돼라는 마음일까? 안 그러면 원망을 고쳐먹는 마음일까? 원망을 고쳐먹어야 정멸이 찾아옵니다. 원망을 내버려 두면 원망은 항상 나의 기억에 있어요. 나의 기억에 있어.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럼 원망하는 것은 결국 누구야? 나잖아. 그러면은 그 원망을 고친다는 이야기는 나를 고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망을 고치는 것은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나를 고쳤을 때 그 원망하는 마음은 당연히 원망하는 마음을 고쳐먹으면 사라지게 되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우리는 멸했다고 해요. 거기서 있어 고요해졌다고 이야기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을 꺼내서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꺼내면은 그 원망에 동해주는 사람은
내 편이고, 그 원망에 동의해주지 않으면은 저하고 똑같은 놈이고, 이렇게 편을 가르지만은 원망을 고쳐먹은 마음은, 그 마음이 드러나면은 네 편, 내 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 정멸이라고.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그 고쳐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원망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공해요? 공하지. 공하지. 근데 그 공한 것을 안다고 원망이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럼 원망은 어떻게 고쳐야 돼요? 원망은요, 내 탓이라는 참여도 해봐야 되겠지만은, 내 오해하는 것이 없냐라는 것도 풀어야 되겠지만은, 자, 참회라는 것은 내 반성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요, 당장 이해와 오해는 어디서 일어나? 내 혼자에서 일어나? 상대와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와 오해는. 그래서 그게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고, 이해를 못했다면 이해를 더 하고 하는,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원망이 풀립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안 그러고는 풀리질 않아요. 왜? 자기라는 주체가 있는 이상은 계속 어떻게? 그것은 원망지어서 나를 따라다니는데. 그럼 이 자기라는 주체를 넘어서면 원망 없어지지 않을까? 자기라는 주체는 아까 이렇게 아가 무아이고 불이라고 했잖아. 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무아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해, 오해 내지는 참회라는 방식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 방식을 동원했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은, 내 마음 분명히 또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공한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마경이 반야경의 입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전연을 통해서 그러한 개념 중심의 논의를 해내는 불교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으나, 우리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우리 삶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 자체도 말할 수 없고, 우리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삶 자체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으면 있으나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고쳐보자.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뭔가 해보자. 그런데 말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는데 그 결과는 말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으니까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끝날까? 말할 수 없는 상태가 일어날까? 그 결과는 말할 수 없는 상태가 일어나. 그래서 가설과 불가설은 같이 있는 거예요. 저희 관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말할 수 있는 까지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말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고 내가 애시당초 말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지려면요, 결국 그 결과는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대단한 결과가 나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과가 나와. 이것도 왜 내가 지금 처음 들어가는 자세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결과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말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이해, 표현 이런 것을 다 해버리면은 결국 뭐야? 말할 수 없는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결과가 뭐냐니까 공양이라는 거예요. 그 말할 수 뭐냐면은 없는 결과가 연기입니다. 연기나 공양을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공양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공양이 왜 말할 수가 없느냐? 그걸 중국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야. 스스로 그러하다는 이야기는 말할 수 있는 거야,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노자 첫 구절이 도가도 비상도하지.
도를 도라고 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어? 이야기가 명가명 비상명. 이름을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이름이 아니다라고 뭐냐면은 도덕경을 시작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걸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연. 그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서로 어우러져 있다는 거지. 상호 조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옆에서 봐서 조화지. 조화예요. 서로 생존하려는 생존의 긴장이 있는 거야. 생존의 긴장이 있는 거거든. 근데 불교는 그냥 자연 그대로, 아니 조화롭대. 안 그러면 공양을 해야 된대. 불교는 공양을 해야 돼. 공양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우러져 사는 것도 말할 수가 없이 말할 수 없다.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요, 자비희사로 하는 걸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을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결론이. 말할 수 있으면, 아니 저 꽃이 피고 봄이 오고 벌이 해가지고 열매가 우리가 먹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하는 것을 이거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얘기한다고. 자연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 상태도 말할 수가 없는데 뭐라고 우리가 생명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말할 수가 없는데, 아니고 공양의 현상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공양이라는 것은 공이 서로 양육 길러주고 그것에 의해서 서로 헌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능동적인데, 지금 자연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거야, 수동적인 거야? 학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능동적일지 모르지만은 전체 자연은 그냥 그런 거야. 수동적인 겁니다. 그렇게 조화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 근데 부처님은 각기 생존을 능동적으로 해래. 안 그러면은 조화로운 삶을 수동에서 능동적으로 해래. 능동적으로. 그러면 그 결과는요, 말할 수 없는 결과가. 그 결과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결과로 나오겠습니까? 한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자기를 다 뭐냐면은 훈계하고 가르치고 다듬으면은 그 인간의 성취는요, 불가설.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연기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끝나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돼요. 공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가는데, 그 말할 수 없는 것을 더욱더 경이로운 말할 수 없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 만큼 해야 된다. 말할 만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말할 수 없는 결과가, 그 공덕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래야 뭐냐면 우리가 금강경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병공덕이라고 이야기하잖아.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병공덕. 그게 뭐냐면 공양의 공덕이거든. 그 공덕을 뭐냐면은 깨친 자, 아는 자, 알아. 공양이라 이야기를 하니까. 설시법시에 피제비구가 심득 해탈일세. 모든 비구가 마음의 해탈을 얻었을세. 고아불임예 피문질이니다. 제가 병문안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전등 가지고 이야기를 길게 했죠. 오늘은 뭐 어렵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니까 불교가 대승불교하고 꼭 안 맞아요. 우리나라 불교 현상에 있어 착각이 대승불교가 맞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편견입니다. 대승불교가 주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력이 있지만은 대승불교의 언어가 다 맞다라고 하면 우리는 도통한 사람 되는 거예요. 도통한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은 아니잖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이고 그냥 안 그래도 어제 보니까 뭐 이승만 기념관 가보니까 이승만에 대한 좋은 은사는 다 갖다 붙이더라고. 그 기념관이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그때 얼마나 뭐 4.19니 3.15 부정선거가
이 혼란스럽고 그죠? 그리고 6.25 때 도망갈 때 다리 먼저 끊고 도망갔잖아. 예. 그런 건 안 적어놨더라. 그럼 뭐 했잖아요, 그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때 얼마나 어지러웠어요. 그때 그 시절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 말로 뭐 연속국 봤을 때 야인 시대지. 여러분 야인 시대에 살아보세요. 그게 좋은가?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한참 있고 난 다음에 이승만 긴장감 가가지고 아이고 막 그땐 다 좋았어. 막 그땐 그랬어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라면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 들으면요. 속돼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 너무하면 현실적이지 못해요. 현실의 처방 아무것도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그 업은 업대로 받고 또 뭐 다시 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대승불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소승일 수가 있습니다. 지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되고 외면하면 되는 거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현실적 책임이 있어야죠. 그랬을 때 그 현실적 책임이 뭐냐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법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거에 따르면서 수행을 하면은 결국 엄청난 경이로운 결과를 가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칩니다.